비싼 돈 내고 클래스 예약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에 원데이 클래스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흥미가 좋아지는 르방 배합비부터 올챙이 성형법과 2차 발효 비법까지 제 손만 따라오세요. 이제 우리 집이 소금빵 맛집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 147g, 최대 활성 상태인 르방 100g이에요. 오늘 사용된 르방 활성화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르방을 물에 잘 풀어주세요. 건조 이스트 3g, 이스트를 물에 잘 풀어주면 잠자던 이스트가 더 잘 깨어나요. 설탕 12g, 이스트의 먹이입니다. 강력분 259g, 박력분 126g, 우유 147g, 소금 8g. 소금빵 충전용 버터가 무염 버터라면 소금은 10g을 넣어주세요. 소금빵에 박력분을 섞으면 더 바삭해져요. 잘 섞어준 뒤 반죽기로 클린업 단계까지 반죽을 시작합니다. 클린업 단계는 반죽이 믹싱볼 벽면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모두 훑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는 단계입니다. 밀가루의 단백질이 수분을 흡수해 글루텐의 기초 결합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직은 반죽 표면이 거칠고 만졌을 때 끈적임이 남아있어요. 1단계로 4분 정도 지났어요. 이제 볼 주변이 깨끗해지고 반죽이 매끈하게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이때 버터를 넣으면 형성되기 시작한 글루텐 구조 사이에 버터가 부드럽게 스며들어 매끄러운 반죽이 완성됩니다. 버터를 넣고 반죽기의 속도를 2단계로 높여 5분 정도 반죽을 합니다. 이제 버터가 반죽 사이에 스며들고 글루텐의 구조가 견고해집니다. 반죽의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탄성이 생기는 반죽의 발전 단계예요.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반죽의 표면이 매끄러워졌으니 글루텐을 확인해 볼까요? 반죽을 조금 떼서 지문이 비칠 정도로 늘려봅니다. 반죽이 끊어지죠. 아직 글루텐이 부족해요. 앞에서 2단계로 5분 동안 반죽을 했는데 10분 추가로 반죽을 할 거예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글루텐이 더 빨리 형성됩니다. 집안의 온도와 반죽기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죽의 상태를 관찰하고 글루텐 100%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반죽이 매끈해지고 광택이 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반죽을 조금 떼어 글루텐을 확인해 볼게요. 손가락에 지문이 비칠 정도로 얇게 늘려도 찢어지지 않죠? 이 상태가 글루텐 100%입니다. 이제 1차 발효를 하러 갑시다. 반죽을 꺼내서 동글동글 표면이 매끈하게 반죽을 정리해요. 뚜껑을 덮고 뚜껑이 없으면 젖은 면포로 덮어요. 전자레인지에 뜨거운 물 1컵을 넣고 반죽을 넣습니다. 1차 발효 온도는 25에서 27도가 적당합니다. 르방이 들어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면 산미가 강해질 수 있어요. 1차 발효를 하는 동안 소금빵에 넣을 버터를 소분해요. 소금빵 1개당 버터는 10g에서 12g이 적당해요. 이 반죽은 소금빵 11개 분량이니 버터 11개를 준비합니다. 1시간 동안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이에요. 발효 전보다 약 2배 정도 부풀었어요.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혀 반죽을 콕 찍어봤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발효가 잘 된 상태입니다. 용기의 벽면을 주걱으로 긁어서 뒤집으면 반죽이 더 잘 떨어져요. 바닥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가스 기포는 살짝 둥글려서 터뜨려요. 스크래퍼로 반죽을 잘라서 1개당 70g씩 소분합니다. 이때 반죽을 손으로 뜯지 말고 꼭 스크래퍼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글루텐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으로 뜯으면 글루텐의 섬유 조직이 찢어져 손상돼요.
두 번째로 손으로부터 반죽에 전달되는 온기를 줄여줘 수분 손실을 줄이고 온도 상승을 방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단면이어야 표면이 매끄러워져요. 이제 반죽을 둥글립니다. 반죽의 매끄러운 면을 늘려서 동그란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요. 매듭 부분을 한쪽 손바닥에 올리고 나머지 손은 오므려서 반죽을 살짝 쥐듯이 잡아 둥글려요. 이렇게 하면 큰 기포들이 정리되고 반죽이 매끈해집니다. 나머지 반죽들도 모두 둥글려요. 손 위가 아닌 바닥에서 둥글리는 방법. 반죽을 주머니처럼 감싸서 매듭을 바닥 쪽으로 내려놓아요. 큰 기포는 톡톡 두드려 터쳐주세요. 손 안에 달걀을 쥔 것처럼 오므려서 반죽을 둥글립니다. 바닥에 덧가루를 뿌린 뒤 반죽을 담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중간 발효를 합니다. 중간 발효 동안 단단해진 글루텐이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오고 반죽 내부의 기포가 미세하게 재배치됩니다. 이제 신장성이 좋아진 상태의 반죽이에요. 소금빵은 긴 반죽에 버터를 돌돌 감아야 해요. 본 성형을 하기 전 물방울 모양으로 반죽을 만든 뒤 더 얇은 부분에 힘을 더 주면서 반죽을 늘려요.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반죽이 더 얇아지게 돼요. 올챙이 모양을 닮아 올챙이 성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반죽도 모두 올챙이 모양으로 성형을 합니다. 반죽이 쉴 수 있도록 또다시 중간 발효 5분에서 10분. 드디어 진짜 소금빵 모양이 나오는 성형하기예요. 올챙이 한 마리 가지런히 올리고 덧가루를 뿌려요. 밀대로 올챙이 머리 부분을 잘라둔 버터의 길이 정도로 넓게 밀어요. 한 손으로 꼬리 부분을 잡아서 든 채 밀대로 꼬리 부분을 밀어요. 항상 매끈한 부분이 겉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뒤집어 주세요. 다시 한번 밀어서 약 25에서 30cm 길이로 밀어요. 이제 머리 부분에 버터를 올리고 반죽으로 감싸서 돌돌 감아요. 이때 반죽을 살짝 늘려서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죽의 탄성 때문에 빵이 구워지면서 크랙이 생기게 돼요. 마지막 부분 매듭은 꼬집어서 잘 붙여줍니다. 매듭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오븐팬에 올려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반죽을 25에서 30cm 정도 길이로 밀고 뒤집어서 다시 밀어주세요. 버터를 올려 돌돌 말다가 반죽을 늘려서 팽팽하게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꼬리 부분은 꼬집어서 고정하고 매듭이 바닥으로 가도록 팬닝하기. 성형을 할 때는 반죽이 쪼글거려서 모양이 안 예쁘죠?
2차 발효를 하면 반죽 사이에 기포가 조금씩 더 생기면서 반죽이 부풀어 보송보송 예뻐져요. 이제 성형이 다 끝났어요. 소금빵 2차 발효는 너무 따뜻하면 안 돼요. 온도가 높아 버터가 녹으면 소금빵의 동굴이 작아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집에서는 상온에서 1시간 정도 2차 발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고 젖은 면포로 덮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발효를 합니다. 오븐은 220도로 30분 이상 예열해서 온도를 충분히 올려주세요. 분무기로 반죽 위에 물을 뿌리고 펄솔트를 뿌립니다. 충분히 예열된 오븐에 넣어서 18분 동안 구워요. 스팀 기능이 있는 오븐이라면 초반 1분은 스팀을 해주세요. 7, 8분이 지나니 버터가 녹아나오기 시작했어요. 16분이 되니 소금빵의 구움색이 먹음직스러워요. 오븐마다 차이가 있으니 온도와 시간은 조금씩 조절해주세요. 팬에서 한 김 식히면서 녹은 버터가 빵에 스며들도록 기다려요. 그리고 식힌 빵 위에 올립니다. 오븐이 작아서 순서대로 구웠더니 나중에 구워진 소금빵은 발효가 더 진행되면서 조금 더 커요. 바닥 쪽이 버터에 튀겨지며 구워져서 바삭바삭해요. 스팀 굽기를 하면 크랙이 더 예쁘게 나와요. 동굴도 큼지막하니 이 정도면 성공. 맛을 봐야겠죠? 르방 만들기부터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소금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소금빵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이대로 만들어 드세요. 르방이 들어가 맛이 더 좋은 천연 발효종 소금빵 완성. 맛있게 살아요.